주택토지공사에서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없잖아. 그런 물건을 또 제껴야겠죠. 사실 이렇게 얘네가 입찰하기 시작한 게 저도 처음 봤어요. 이제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SH공사에서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에 나선다. 이런 네. 기사가 떴어요. 맞습니다. 저도 기사도 봤고 실제 경매 입찰장에서 주택보증공사가 낙찰 받는 것도 봤습니다. 굉장히 고가로. 수강생분들이 입찰을 갔는데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SH한테 다 뺏겼다. 기관에서 들어오면 입찰하는 가격 자체가 우리가 보는 눈이랑은 다릅니다. 우린 시세를 보지만 얘네는 자기네들이 손실을 안 봐야 되기 때문에 3년 전 4년 전에 줬던 보증금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이길 수가 있나요? 지금 시세가 이거보다 낮은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세보다 높게 들어오는 경쟁자들이 생긴 겁니다. SH공사 포함해서 제가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본 건 SH는 아니고 LH 주택보증공사였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 포함 4,000가구 매입 나선다. 3,951가구 매입 공고를 했고 신규 유형을 추가했다. 15년 이내에 아파트 300호 전세 사기 주택 600호를 이제 매입을 해서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걸 매입해서 얘네가 뭐 공실로 두지는 않겠죠. 소득이 낮은 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이분들이 받은 낙찰가를 보면 이 물건인데요. 강서구 화곡동에 굉장히 이런 물건들이 많죠. 서울주택보증공사에서 승계를 받아서 대항력을 이제 포기해주는 조건으로 매각.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제3자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2019년도에 잡힌 전세가 2억 900. 이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랑은 맞지 않거든요. 현재 시세보다 높습니다. 근데 대항력이 포기되는 순간 우리 1억 8천을 쓰든 1억 7천을 쓰든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대항력을 포기해줬지만 얘네가 봤을 때 이 물건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있고 가격이 지금 충분히 빠져있고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입찰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처럼 제3자가 들어갈 때는 시세를 보고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2억 900이라는 거 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손절치기는 너무 배가 아프다. 그 보증금만큼 그쵸. 입찰을 해서 나중에는 이거보다는 더 받기 때문에. 맞죠. 지금은 채권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로 가져오는 거죠. 아예. 마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낙찰받는 형국이랑 비슷한 같은 거네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면서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주택보증공사 임대주택을 하는 일이에요. 그 목적성에도 사실 부합하는 거죠. 이걸 자기네들이 소유해서 대항력이 포기됐으니까 낙찰이 싸게 되면 싸게 될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 손실을 지금 보느니 이걸 그냥 갖고 가면서 임대를 주면서 월세든 뭐든 받아서 만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대항력 포기 물건 그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물건으로 추려서 입찰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네.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토지공사에서 들어오면 내가 이길 수 없잖아. 미리 좀 거를 수가 있는 건지.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걸 알 수 있다면은 사실 이런 물건을 또 제껴야겠죠. 사실 이렇게 얘네가 입찰하기 시작한 게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사실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도 해요. 법무사님께 여쭤봤더니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올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5조 2항 3항을 보시면 경매 취득한 다음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방식이 손실이 적다면 본인들이 입찰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매수를 해서 임대를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세가 오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손실 볼 거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나중에 올라가는 걸 통해서 손실을 이제 없애는 거죠. 매수 신청을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걸 한다. 근데 미래 가치가 어떤 게 있냐? 집값이 어디가 오르냐? 라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 물건도 보면은 전용 면적이 8평이라서 크진 않은데 입지 자체가 도보로 화곡역까지 진입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산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나오네요. 그렇게 나와요? 앞에 부산시가 붙어 있구나. 내부적으로 정하겠죠. 부산시도 하고 경기 남부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할 건지. 둘이 경쟁하진 않을 거니까 입찰 경쟁을 붙진 않을 거니까 그걸 정해가지고 아마 입찰을 할 겁니다. 이런 물건에 입찰하는 우리 같은 이제 경매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입찰 경쟁이 심해졌다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기관에서도 손실을 만회하고자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는 거. 이제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다. 그걸 뭘 보고 생각하냐면 공시가 126% 된 지가 지금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 전부터 내렸을 때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이걸 계속 깎았어요. 근데 126%에서는 지금 더 안 깎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도 공시지가를 더 낮춰서는 뭐 LH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채무 변제가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역전세가 나는 거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도 이걸 더 낮추기는 이제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꿈틀꿈틀거림 조금 시작됐고 요게 시간차를 두고 결국 대체제인 빌라에 영향을 주겠죠. 빌라 공급도 안 되고 있으니까 수도권. 부산에서 왜 서울시로 와서 했겠어요? 부산시에도 사실 물건들이 있는데
수도권 쪽에 그런 피해받는 물건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오를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제였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대부분 다 이제 빌라 보증금 포기 물건에 뭐 20명 막 15명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서울 쪽은 빌라여도 대항력이 포기돼서 권리분석이 깨끗해졌다,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빡센 경쟁자가 생겼네요. 그들이 들어오면은 폐차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처럼 들어올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기관이 모든 물건에 또 입찰하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10번 할 거 12번 하면 되죠. 끝! 고생하셨습니다.